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라. 모두가 알고 있는 그 격언.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여러분의 생각은 완전히 뒤바뀌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첫걸음을 만들어줄 투스텝의 양벨입니다.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라. 아주 유명한 투자 격언인데요. 이 말을 해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격이 하락하면 사고 가격이 상승하면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과거엔 이렇게 생각했고 또한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러나 200년 역사를 가진 모멘텀을 공부하게 된 이후부터는 완전히 생각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먼저 모멘텀이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면 한마디로 말해 추세입니다. 혹시 운동 경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령 축구나 농구와 같은 경기를 보시면 경기가 끝날 때까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쪽 팀이 유리하기도 했다가 비등비등하기도 했다가 역전도 됐다가 하는 일이 수없이 많이 반복됩니다. 때론 점수만 보면 어느 한 팀이 계속 이기고 있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 경기를 자세히 보면 점수 차이가 벌어지기도 했다가 좁혀지기도 하고 또 벌어지지도 좁혀지지도 않는 팽팽한 순간도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추세입니다. 가격도 똑같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기도 했다가 하락 추세로 바뀌기도 하고 또 횡보하기도 하죠. 이처럼 세상엔 추세라는 것이 확실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나라의 지난 40년간의 주식시장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큰 상승이 있기도 하고 또 큰 하락이 있기도 하며 지루한 횡보도 항상 존재했었습니다. 이번엔 미국은 어땠을까요? 미국은 1970년부터 50년간의 주식시장 차트인데요. 미국도 역시 긴 상승도 있었고 큰 하락도 있으며 심심할 만큼 횡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금은 또 어떨까요? 금은 횡보보다는 상승이나 하락 추세가 매우 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보았을 때 쌀 때 사고 비쌀 때 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격이 하락했을 때 사고 가격이 올랐을 때 판다라는 기준을 정확히 지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어제보다 가격이 하락하면 사고 오르면 판다고 하겠습니다. 이 또한 4가지 경우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계속 오르는 경우. 두 번째, 계속 떨어지는 경우. 세 번째, 오르다 떨어지는 경우. 네 번째, 떨어지다 오르는 경우. 여기서 첫 번째, 계속 오르는 경우에서는 어제보다 가격이 떨어지는 날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두 번째, 계속 하락하는 경우에서는 어제보다 가격이 하락했다고 싸게 산다는 기쁜 마음에 매수했겠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팔지 못하고 손실이 누적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오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오를 땐 비싸다고 안 사다가 떨어질 때 사고 나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누적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떨어졌다가 올랐을 때는 어떨까요? 바로 다음날 가격이 하락해서 기쁜 마음에 매수했지만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저 밑에서 가격이 조금 상승했을 때 팔게 되어 손실을 보고 그 이후 가격이 상승하는데 지켜만 보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십니다. 떨어질 때 사서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묻고 싶군요. 오른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으신가요? 금은 가장 운이 안 좋았을 때 30년이 지나서야 본전을 찾게 되기도 하고 일본 주식시장은 운이 나쁘면 30년이 지난 지금도 50% 가까이 손실을 보고 있을 텐데 말이죠.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분할 매수를 해야지. 한 번에 사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사야지. 근데 실제로 분할 매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분할 매수의 가장 큰 단점은 먹을 때는 적게 먹고 잃을 때는 크게 잃는 비효율적인 투자입니다. 만약 어제보다 하락할 때마다 사는데 총 3번에 나눠서 살 거야 라고 기준을 세웠다고 가정합시다. 또한 팔 때도 어제보다 가격이 오르면 3번에 나눠서 판다고 하죠. 만약 딱 하루만 내리고 그 다음부터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아주 약간의 수익만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딱 4번만 하락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을 보시면 그저 본전만 잡고 아무런 수익 없이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합니다. 애매한 기준이 아니라 어떤 정확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정확히 지킨다면 절대 가격이 하락하는 게 싼 게 아닙니다. 왜냐면 싸다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0년 전 100원 하던 새우깡이 현재 1,500원입니다. 지금 새우깡이 비싼 건가요? 물론 40년 전과 비교하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 상승하는 물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새우깡의 가격은 현재가 가장 저렴한 것입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로 핸드폰의 가격을 보겠습니다. 갤럭시 S5가 출시되었을 때 86만원이었지만 1년이 지나고 나서 60만원
원으로 떨어졌다면 이때 갤럭시 S5는 싼 것일까요? 네,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추세가 존재하는 것에서는 상승하는 추세일 때가 현재가 싼 것이고 하락하는 추세일 때 현재가 비싼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세의 관점에서 싸게 사고 비싸게 판다는 것을 단순하게 기준을 세우면 어제의 가격보다 오늘이 상승했으면 싸다고 판단해서 산다, 어제의 가격보다 오늘이 하락했으면 비싸다고 판단해서 판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와 같이 4가지 경우에서 살펴보고 이후의 실전에서 주식과 금 등 여러 자산들에서도 잘 통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계속 오르는 경우, 바로 다음날 사고 나서 계속 수익이 늘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속 떨어지는 경우, 추세가 바뀌는 날이 없으니 기준에 맞지 않아 매수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올랐다가 떨어지는 경우, 바로 다음날 매수하고 나서 추세가 바뀌는 순간 팔아 수익을 청산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지 않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떨어졌다 오르는 경우, 하락이 멈추고 상승하는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상승 추세로 바뀌었을 때 사고 수익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매매법을 추세 추종 매매법이라고 부릅니다. 추세 추종 매매법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제시 리버모어란 사람인데요. 그분이 남기신 명언으로 이 추세 추종 매매법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라는 말씀이신데요. 하락 추세가 시작됐다고 판단되면 빠르게 끊어 손실을 최소화하고 상승 추세가 시작됐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쭉 들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추세 추종 매매법에는 단점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횡보할 때 자잘자잘한 손실이 누적됩니다. 하지만 이 자잘자잘한 손실을 희생하면 큰 하락을 피할 수 있고 거대한 상승에 탈 수 있다는 것이 메리트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거대한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자산군에 추세 추종 매매를 한다면 횡보하는 구간을 피하며 연속해서 큰 수익을 볼 수 있고, 만약 내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을 경우 빠르게 대처하게 됨으로써 돈과 시간을 모두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주식시장과 미국 주식시장, 그리고 금과 은, 석유에서도 추세 추종 매매가 잘 통했는지 한번 볼까요? 가장 먼저 정확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이전의 예시와 다르게 경제는 서서히 움직이기 때문에 1년 전 가격을 기준으로 현재의 가격이 상승해 있는지 하락해 있는지를 판단할 것이고, 이것을 매일 하게 되면 단기 투자가 되어버릴 수 있으니 한 달에 한 번만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 한 달에 한 번씩 동네 편의점에 가서 새우깡 가격을 확인해 볼 건데, 1년 전보다 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보고 현재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준을 가지고 한국 주식시장에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란색 선을 보시면 한국 주식시장인 주황색이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지만 큰 하락이 있을 때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쉬는 기간 동안에는 CMA처럼 1단위로 이자를 쳐주는 통장에 넣어놨다고 가정했습니다. 투자하는 사람인데 현금이 멍청하게 놀고 있으면 안 되니까요. 따라서 금리가 높았던 시기인 2000년 이전에는 위기를 피하고 통장에만 넣어두어도 수익률이 꽤 크니 한국 주식은 떨어질 동안 추세 추종의 수익률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는 금리가 낮아져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결과적으로 추세 추종 매매법이 한국 주식시장에 그냥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표를 보시면 조금 더 확실한데요. 둘 다 똑같이 만원에서 시작했지만 추세 추종은 52만원으로 총 52배가 늘었고, 한국 주식시장은 14만원으로 14배가 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수익률로는 추세 추종이 11.8%, 한국 주식은 7.79%입니다. 참고로 배당은 제외되어 있으니 실제로는 수익이 조금 더 높았을 것입니다. 또한 최악의 해를 보시면 한국의 경우 IMF가 있었던 1997년 반토막이 났지만 추세 추종은 그의 절반인 26% 정도만 손실이었음을 알 수 있네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미국 주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한국처럼 위기들이 자주 있지도 않고 또 그 하락이 한국만큼 크지도 않기 때문에 추세 추종의 수익률이 한국처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한국은 2000년 이전에 위기들이 많아
현금을 보유하면서 주식시장이 하락할 동안 추세 추종은 높은 금리를 받고 있었는데요. 미국 시장은 2000년이 되어서야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큰 차이를 만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몇 번의 큰 위기들을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었다는 점은 이 차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표로 보시면 추세 추종은 초기 자금 만원이 15만원으로 약 15배 정도가 늘어났고 미국 주식은 18배 늘어났으므로 미국의 경우 그냥 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주 약간 수익률이 더 높았음은 알 수 있습니다. 연 수익률로는 추세 추종은 8%, 미국 주식 존버하는 건 8.5%입니다. 물론 이것도 배당은 제외되어 있죠. 그리고 최악의 해였던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주식은 마이너스 38%의 손실을 보게 되지만 추세 추종은 그의 절반 수준인 약 마이너스 20% 정도만 손실을 보게 됩니다. 수익도 거의 비슷한데 위기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설명할 내용이지만 사실 주식시장이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했을 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채권을 가지고 있게 되면 더욱 드라마틱한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지금 다루기엔 너무 내용이 방대해지니 다음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입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여기서부터는 그래프만 보고 빠르게 넘어가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의 경우 횡보보다는 긴 추세의 상승 혹은 하락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1988년에 금을 사셨다면 20년을 기다려야 본전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금 투자의 경우 더욱더 이러한 추세를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세 추종의 경우 1988년부터 2002년까지 대부분 현금을 들고 있으므로 좋은 성과를 기록했고 그 이후 거대한 상승장에 편승하며 드라마틱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은은 금보다 추세가 적고 오를 때도 급격하게 오르고 떨어질 때도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지는 못했지만 금의 하락장이었던 1987년부터 2002년 부근까지 추세적인 하락은 피할 수 있었고 큰 상승장은 잘 편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의 하락을 충분히 피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익률은 역시 추세 추종이 압도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은은 금의 추세가 반전되는 시점에만 들어가며 훨씬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팔 때는 추세 추종이 아니라 또 다른 지표를 통해 조금 더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석유를 보시면 석유도 꾸준한 추세보다는 급격한 변동성이 있는 자산인 것을 차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 추종을 사용하면 조금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간히 나오는 하락 추세 혹은 상승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는 모습도 볼 수 있죠. 오늘은 추세라는 것을 통해 쌀 때 사고 비쌀 때 판다라는 격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거의 모든 자산에서 추세 추종 매매법이 더 좋은 성과를 내었고 미국 주식에서는 수익률은 비슷하고 손실은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는 좋은 성과였음도 확인했습니다. 어떤 자산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알기는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추세 조정을 이용하면 적어도 거대 상승장의 초입 부분에 편승할 수 있고 큰 위기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피할